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2조문하고 43조문, 요게 42조문, 요게 42조문, 요게 43조문. 전부 다 비슷한데 이제 음병과 이제 얀병으로 우리가 지금도 뭐 없는 건 아니죠. 요즘에는 이런 환자들을 한의원에서 보기가 참 어렵죠. 조금이라도 병증이 심화되거나 그러면은 양방병원으로 가서 치료받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요즘에는 뭐 근골격계 질환에서 뭐 부수적인 걸 위주로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할이 하면서 농열변을 보는 경우 도화탕으로 치료하고, 열리하중자, 열리하면서 농열변을 보진 않지만 뒤가 그냥 무지그리한 그런 표현 자체가 좀 그렇죠.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거죠. 이럴 때는 백동탕으로 치료한다. 이거는 중경서적인 상한론 조문에서 나왔던 거고, 자, 대체로 이렇게 제가 했었죠. 옛날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이 범자라고 하는 거, 이 범자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요거에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릇 범이라고 하는 후는 뭐냐면은 무릇 범이지만 뜻은 무릇이라는 죠. 무릇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말하면은 보편적인 것을 얘기해요. 보편적인 거. 그래서 이 범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디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춘추에서 나온 그러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라든가 글 쓰는 데 있어서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러니까 법만 써도 돼요. 법만. 대체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중경서에서, 상한론에서 제가 이랬죠. 범병에 약발한, 약토, 약하지 하고 나서 망열, 망진액이라도 병이 뭐 치료된다. 뭐 이런 말, 음양이 자화하면 병이 낫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범병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범병이라고 하는 말. 이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바로, 자, 범병이 뭐냐. 상황과 잡병에 관계없이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잡병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일체의 병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일체의 병증에 일단은 토법을 쓰고 치료가 안 되면 발안을 하고 또 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침을 하고 그것이 일종의 고법의 관행이다.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고법의 관행이다. 그래서 한토와 삼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론을 위해서 만들어진 의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글자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의미, 뜻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서 확률적으로 농열변을 보는 사람은 열에 속한다. 그러나 처방을 보면 여기서는 이한 활탈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병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리 같은 경우도 그랬고 하리에도 보통은 사역탕을 쓰지만 그것도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으로 사역탕을 쓰는 건 당연하죠. 근데 승기탕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일종의 범례죠. 그러니까 변례죠, 변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상례라고 하면은 이런 말 자체가 상례, 변례, 변례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은 어떠한 증상에 어떠한 병증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후세에서 말하는 음병, 양병으로
나눠진다,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예전 사람들이 뭐랄까 파악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단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뒤에 어떤 조문이 나오겠지만 이진탕 같은 경우도 담음을 치료하는 약인데 담음인데 열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다가 황련이라든가 황금, 대황, 치자, 시오 이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하고 그 사람이 굉장히 냉하다. 그럼 거기다가 건강이라든가 다른 약을 뭐 오수유라든가 부자라든가 이런 거를 또 가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증일 때 이것이 음병인지 양병인지 구분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죠. 예. 이것도 전부 다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강변증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표리, 한열, 음양, 허실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 과정에 보면은 전부 다 표리, 음양, 한열, 허실의 개념을 파악해 가지고 나름대로 구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리하중자, 그러니까 하리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 사람이 이제 이제 보통 앞에 조문에서 보면은 여기다가 열리라고 썼잖아요. 이 조문에서 보면은 이 열리라고 썼잖아요. 여기서는 하리라고 썼고, 근데 원래 이거는 하리라고 쓰는 게 맞죠. 예. 하리 하면서 중이라고 이렇게 쓰는 게 맞을 수가 있죠. 하리. 근데 여기는 일종의 열은 뭐죠? 병의 성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소위 말해서 한열을 말한 거잖아요. 예. 우리가 열린 줄 어떻게 알죠? 환자가 와가지고 저는 열 때문에 하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리라는 증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변을 보고 나서 뒤가 무지그러 한다든가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열리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앞서서 말했지만 열리라고 하는 표현에는 답이 숨어 있다. 예, 답이 있다. 답을 보고 문제를 풀면은 실력이 안 늘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죠. 만약에 하리중자 예를 들어서 쓴다 그러면은 하리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급 후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2급 후중이라고. 예, 하리이 중자는 만약에 쓴다 그러면 이렇게 했어야죠. 앞서 이열 고야라.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쓴다 그러면은. 이것도 물론 해석이지만. 그런데 문체가 우리가 제가 눈에 있지만은 병의 원인과 병의 증상을 결합하는 아주 뛰어난 문체가 변한 거예요. 예. 우리는 글을 읽기가 후세 사람으로는 좋죠. 자, 신허요통. 신허라고 하는 병인과 요통이라는 증상이 결합된 용어가 나온 거죠. 중경의 정문은 요통이라든 증상을 쭉 나열하고 소변 분리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신교환을 쓴다든가 소복불인이라든가 이런 거 쓰면서 신교환을 쓴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후세는 바로 신허요통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두통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두통만 하더라도 자, 두통이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마 수십 가지는 될 거예요. 동의보감 파트의 두통문을 딱 열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이런 방식이죠. 예. 습으로 인한 거, 열로 인한 거, 식으로 인한 거, 담으로 인한 거. 그래서 담골두통이 나온 거죠. 여기다가 제가 담골두통. 이거는 뭐죠? 병인.
이거는 증상. 예. 그러니까 병인과 증상이 결합한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중경의 정문의 문체가 변해갔다. 예. 뭘 이것이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중경은 원래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 않는다. 정문은 우리가 예. 지나가는 길에 한번 반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 임상을 할 때 동의보감 옆에 두기도 하고 뭐 의학인문도 마찬가지. 의학인문에도 두통문 쫙 펴보면은 막 쭉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걸 보고 환자한테 맞춰보면서 아 요거 해당된다. 그러면은 요 처방을 쓴다. 이런 식으로 즉 보편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사상의학 하시는 분은 또 다른 방법이지만 예. 마찬가지예요. 상한론도 예.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변형된 방법이지만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어떤 두통을 이진탕을 쓸 건지 아니면 평이산을 쓰는 경우도 있죠. 소화가 안 돼서 두통이 얼마든지 오니까 그때 평이산을 써야죠. 또 어떤 경우는 어열지제 도인승기탕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열 두통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판단해서 쓰는 거죠. 다만 중경은 글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 보면은 두통이라는 거의 없잖아요. 태양병 그 계지탕하고 마왕탕 조문 빼놓고는 두통을 표시한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상한론 가지고 무슨 어떻게 공부를 하냐. 구하나서 표기도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시오탕증에는 두통이 없을까요? 있죠. 양명증이라든가 그 대신 두중이라든가 울모라든가 그런 식으로 쓴 거죠. 상충증에도 분돈증에도 얼마든지 두중이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통과 두중은 물론 다르지만 분돈증 같은 건 두통보다는 두중이 더 표현이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의미에서 두통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 쓰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자꾸만 문법이라 그러죠. 예. 이거를 글 쓰는 방식이에요. 이게 예. 그런 거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보고 이거는 병인과 병증이 결합된 용어구나. 예. 열리하중은 열이 장위로 압박한 거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리 후에 다시 번조가 있다. 이 경자를 왜 썼을까? 그 하리 이전에도 이 사람이 약간의 번조증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의심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하리 번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하리 후에 만일의 경우 하리 후에 번하면은 이 경자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문자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복진을 했는데 안지했는데 심화유 이 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것도 나름대로 있어요. 심화비도 아니라는 거죠. 예. 심화비라고 쓰지도 않고 심화비보다도 심화유가 더 증상이 더 강한 거죠. 비보다는 경이라든가 급이라든가 견이라든가 대표적으로 견이라든가 이것이 더 표현상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촉진했을 때 굉장히 저항감이 없다는 거예요. 약간 뭔가 뭉쳐있기는 뭉쳐있는데 손을 대자마자 이렇게 조금 눌러보니까 약간의 그 정도 저항감이 있다는 정도죠. 자, 이것은 허번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봅니다. 이건 뭐죠? 이거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이건 겹다리예요. 심화유기 때문에 허번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황년이나 황금이나 대왕을 쓰지 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몸이 허약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증상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허번이라고 한 거예요. 이럴 땐 그러니까 치자시탕으로 쓰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그래 노파심이에요. 노파심. 노파심으로 부연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쓰면 간단한 거예요. 심하후에 경번하고 그러니까 하리하면서 심하유의 번 이런 소리예요. 심하유의 번에 이미 허번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굳이 일종의 해석이죠. 또 해설이라고 해도 되고 예. 후세 사람의 일종의 주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허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요거를 허자를 제가 간혹 갖다가 참고한 거다. 몰래 갖다가 보충한 거다. 살짝 갖다 집어넣은 거다. 예.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잘못, 그러니까 이 허라든가 실이라고 하는 문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처방의 기준을 말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무조건 이거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이 허라고 하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심화유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글을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해석은 이미 다 말을 한 거예요. 경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리 이전에 이미 번조가 있기 때문에 특히 경자를 쓴 거다. 네. 내 생각에는 심화견이 번조에 급하지 한데 심화견이 번조한 상황에서 급히 하했어요. 그런데 다시 눌러보니까 복진을 해보니까 심화유 번하면 이에 병세가 완화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럴 때는 치자시탕으로 한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한 거죠. 자, 어떤 병증을 치료했는데 병증이 더 심해졌다. 그러면 반대로 병세가 심해졌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예. 흉중 번열이 미심한 상태에서는 치자로 치료하지만 이미 심해서는 황년, 황금, 대왕이 아니면 치료하기가 어렵다. 예. 이럴 때는 우리가 실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예. 1번. 그러니까 몸이 허약해서 허증이 아니고 몸이 건강해서 실증이 아니고 병세의 기준에 의해서 처방의 강약에 의해서 실증과 허증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노약자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노약자인데 증상은 실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럴 땐 또 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들이라 그래서 백호탕이나 대승기탕을 못 씁니까?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물론 참고는 해야죠. 약을 부드럽게 약간 강하지 않게 쓸면서 약을 천천히.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약에 중화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중화제를 사물탕. 사군자탕은 일종의 중화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종의 중화제라고 하는 거는 감초를 유지해서 중화제. 중화제가 일종의 간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약은 굉장히 차가운 약인데 갑자기 차가운 약을 지면은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에 살짝 중화시키면서 결국은 차갑게 만들면서 어혈이라든가 조시를 풀어주면서도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일종의 중화제. 예. 후세방이 이것이 발달돼 있어요. 예. 그래서 고방은 어떻게 보면 단도직입적이라 그러면은 후세방은 그런 거를 좀 완화시켜주는 약들이 많다. 발달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절충을 하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증이다. 몸이 허약한데 어떻게 대승기탕을 쓰네? 아닙니다. 몸이 허약한 사람이라도 실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예. 몸이 뚱뚱한 사람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실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심화유라고 하는 것은 심화견과 통에는 미치지 못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허번이라고 말한 거다. 그렇지 않다면 하리번에 우리가 감초 건강탕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리번에. 만일의 경우 이게 이제 이거는 제가 막 임의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것도 상한론에 나와요. 상한론에. 예. 감초 건탕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더 심해지면 부자를 가하죠. 부자를. 이게 바로 감초 건강 부자가 사약탕이잖아요. 이게. 예. 이게 사약탕이잖아요. 흉의 번조증에 심한 경우는 여러분 그게 음번이라 그러잖아요. 번조증은 삼양 삼문병에 다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전서부터 상한론을 연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얘기예요. 예. 번조는 삼양 삼문병에 다 있다. 그 대표적으로 음병의 감초 건강을 가지고 번조증에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참 이거 우리가 보통 많이 쓰잖아요. 감초 건강. 이게 번조증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할이 번하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 약을 쓰죠. 그런데 여기서 심화유. 그렇기 때문에 상한론에서는 심화유라는 표현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조문에서는 소위 말해서 약간 심중온해라는 말을 썼잖아요. 뭔가 이렇게 심중온해하면서 약간의 열감이 있을 때, 답답했을 때, 그때는 치자시탕을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자시탕과 감초건강탕을 구별하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번조증에도 음병과 양병이 있다는 거. 심하면은 사약탕으로 써야 된다. 번조증에도. 참 무서워서 못 쓰죠. 또 이런 경우. 예. 자, 하리 천곡. 이 천곡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음식물을 전혀 소화를 못 시키게 그냥 갖다가 배설시키는 거죠. 예. 또 여기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표현. 이한외열하고 딱 봤을 때 이것도 굉장히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쓴 거죠. 자, 이한외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문에 한열 이렇게 표현하는 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발열오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증상의 용어지만 이한외열이라고 썼을 때는 이것은 일종의 병인에 해당되는 개념이죠. 이한외열이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증상을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예. 한출이 걸자는 통맥사역탕으로 한다. 한출이. 자, 땀 흘리는 게 뭐죠? 이게 바로 외열의 증상이고, 걸은 뭐죠? 이것이 이한의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문에서도 요거 이제 여기 장식해서 쓰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한외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출이 걸 속에 내포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의 문자라는 거예요. 후세 사람이 갖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겉으로는 발열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한하기 때문에 외열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맥사약탕. 통맥사약탕은 사약탕에서 건강을 더 증량시킨 게 통맥사약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자, 천곡이라고 하는 건 음식물을 그냥 소화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할이라고 했을 때 하루에 변을 3번씩 보는 사람도 있죠. 예. 그건 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변의 형태를 갖추고 하루에 2번, 3번 보는 건 그 사람의 습관이니까. 예. 할이는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변의 형태가 풀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자, 중경의 통맥사약탕 조문에 이미 해석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해석하자면, 이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한, 하리 천곡, 맹미욕절, 외열은 오한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얼굴에
붉은색이 도는 거 이런 경우도 외열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봐야죠. 하리천곡 맹묘전. 만약의 경우 이한외열과 대양하어라는 용어 있었잖아요. 대양하어 앞에 조문에서도 만약의 경우 면적과 번조에 미혹되면은 열실로 이해하지 않을 자가 적다. 열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후서방에 정하면은 다른 약을 쓸 수가 있죠. 처방의 뜻은 면적 번조에 있지 않고 하리 천국에 있다. 예. 참 여기서도 뭐 저도 이제 마지막 조문인데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런 거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리의 종류가 이만큼 다르냐. 하리하면서 폐가 아프다. 이렇게 장부의 명칭을 하는 것은 그 장부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장부가 있는 병의를 뜻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리하는데 가슴이 아프다. 일단은 자삼탕으로 치료한다. 기리에는 이거는 뭔가 또 하리의 종류겠죠. 뭐 가리륵산으로 처리한다. 뭐 저는 뭐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예로부터 이러기를 뭐 이 조문에는 빠졌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 저도 뭐 가는 길에 이제 수저 얹어서 모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길이에 뭐 가리륵산 뭐 이유가 있겠죠. 예전 사람이 이렇게 이유가 있었지만 꼭 굳이 뭐 보증이 이탄 같은 경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부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아픈지 해소가 있는지 담음이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조금 시간이 다 됐나? 예. 그 의존근감의 이거는 제가 그 각주로 이렇게 처리를 했던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번 요걸 읽어보고 요거는 뭐 길이는 배출되어야 할 기가 더러운 냄새에 오염되고 배출되어야 할 그 분이 끈적끈 달라붙어 기가 체하에 발산하지 못한 것이니 하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모두 괜찮다. 배출을 해야 될 기가 그 냄새가 나지 않고 배출돼야 할 분이 끈적하지 않으면 기가 하암하고 장은 활한 것이니 뭐 가리륵산으로 고장하거나 보증기탕으로 과함한다. 이건 후세 그 의존근감이 나온 거를 제가 그대로 갖다가 뭐 적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